어차피 다 물리로 통한다고. 그게 맞는 말이긴 해 사실. 사실 모든 과학은 물리에 포함되는 게 아닐까. 우리 CMS 하는 지학 쌤이 첫 시간에 마이크 과학 테스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물리랑 둘 화학이랑 둘 셋 생물 넷 안 들어가는 잡학이 지구과학이라고 하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그쌤 시간 맨날 놀았는데. 얘는 왜 화학 정사에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가면 아 이렇게 안 들어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뭐야 이거? 젊으시네. 마이크 테스트 숫자 판이 너무 작아. 묻어나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뭐야 이게 존들씨. 소리 잘 들려요? 오케이 이렇게 작은데도 이거 잠깐만요 이게 돼? 어휴 이거 없는데 눈물 인스타 이번에만 안 했던데. 그 영재고 과학고 커리큘럼은 수능 커리큘럼처럼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학교에서 실러버스를 주지만 절대로 실제 해당 학기에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는 몇몇 교사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누가 얘기했죠? 방학 때 열심히 전자기하학을 공부했는데 1학년 때는 전자기하학이 안 나온다고. 그런데 그건 또 해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체 같은 경우도 어떤 해에는 1학년 1학기 때 아예 안 했었어요. 어떤 해에는. 그런데 보통은 기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 기체 부분 같은 경우도 담당 교사에 따라서 얼마나 진행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미리 좀 공부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건 언젠가는 그 나올 내용이고 특히나 카이스트나 서울대 입시 시험으로는 굉장히 잘 나오는 주제라서 공부를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자.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바로 이제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런 표현 혹은 이런 표현. 자, 그러면서 여기에 V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바로 몰러 볼륨. 그래서 기체 1몰의 부피를 VM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몰수를 양변에 싹 나누어 주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화학책에는 이 표현이 더 많고 물리책에는 이 표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식상의 깔끔함이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나는 이 표현을 주로 써보도록 하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에 있는 이 B라는 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요거 기체 분자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어떤 용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녀석의 거시적 부피가 이러하다고 칩시다. 자, 거시적 부피라는 건 사람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부피를 뭐 거시적 부피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기체 분자가 짜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분자입니다. 자, 이때 분자도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하나에 뭐가 있을 거냐면 스스로의 크기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뭘 아냐면 뭐 방이 됐건 뭐 강의실이 됐건 어떤 공간이 있고
거기에 뭔가 기물들이 채워져 있을 수 있죠. 뭐 책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침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물건을 더 버리면 그 물건을 둔 만큼의 영역은 또 물건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전체 부피에서 자, 요 빨간색으로 빗금친 이 영역만큼 분자는 위치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반데르발스라는 양반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야? 왔어요. 자, 뭐 연구가 됐건 아니면 뭐 사업이 됐건 무슨 계획이 됐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음 뭘 만드는 게 편리해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편리해요? 당연히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게 편리하죠. 약간 이게 변형을 시켜서. 그래서 저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실제 기체에 대한 저 방정식도 사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그대로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이때의 부피는 이게 바로 ID, 자 이상기체일 때의 부피를 의미하는 걸 거라고요. 그래서 이 ID는 이상기체, 아이디얼 개스의 줄임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때 반데르발스라는 양반은 얘를 어떻게 번역을 어떻게 이제 변형을 한 거냐? 요렇게 이렇게 변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 기체적인 요 부피에 해당하는 것을 요렇게 보정을 해버리는 거죠. 자, 리얼은 뭐겠어요? 저기서 얘기하는 실제 측정되는 저 거시적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거시적 부피가 실제로는 VM 리얼이겠죠. 실제로 눈으로 보고 측정되는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어느 영역만큼 여기에 있는 이 B가 바로 이거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되는 부피에서 어느 정도를 빼주고 그러면 그 나머지 영역에서 기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 기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를 이상적이라고 본다면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변형을 해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체의 부피 보정항을 도입하는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만들어진 게 20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200년 동안 수학적인 연구가 아주 많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저 자체 크기 보정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압축이라는 말이 있죠. 압축은 부피를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당연히 부피를 줄이는 거죠. 자, 그런데 뭔가를 행할 때 그게 영원히 무한대로 되는 것보다는 어느 선까지 되다가 불가능한 어떤 한계나 경계가 있는 게 보통이죠. 여기에 있는 저 보정한 B가 실제 기체를 압축했을 때의 한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는 이 수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쟤를 어떻게 표기할 수도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우리는 알아요. 자, T가 뭐예요? 절대 온도죠. 그래서 절대 온도니까 온도 T는 음수일 수 있어요? 음수 불가능해요? 온도 T는 음수가 되어 불가능해요? 음수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 P가 뭐예요? 압력이죠. 압력 역시 마이너스 압력 그런 거 있어 없어요?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통째로 뭐겠어요?
이것도 양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양수죠? 이것도 양수죠? 그러면 이 값 전체가 양수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바로 이 VM은 무조건 B보다 커야 되겠구나. 즉 그 실제 기체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측정되는 부피는 자체 크기보다 무조건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기체 자체 부피 보정학은 저 수식상에서 우선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 요 자체 부피 보정한 B의 단위를 좀 살펴보면 지금 B가 누구랑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몰러 볼륨이랑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체 부피 보정항은 그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녀석이랑 단위가 같아야 되겠죠. 단위가 같아야지만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합니다. 물리량들을 곱하기 나누기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단위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하기 빼기로 물리량을 연결하는 건 무조건 단위가 같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VM은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1몰의 부피니까 리터 퍼 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저 기체들의 실제 크기 보정한 B는 단위 체계가 리터 퍼 몰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값을 갖냐면 이 정도 값을 가져요. 요것보다 좀 크거나 작거나. 그래서 실제로 기체 자체 크기 보정항은 기체 1몰 기준으로 0.01리터. 그럼 밀리리터로 바꾸면 10ml죠. 10ml에 봐야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부피거든요. 요 정도? 손가락 반마디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기체 1몰의 크기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1, 2, 3,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거냐면 얘는 근사적으로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NA는 뭐죠? 아보가드로스죠. 그 다음에 근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감마라고 하는 뭐 새로운 표현을 하나를 썼는데 얘는 분자의 반지름입니다. 반지름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분자를 뭐로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구로 가정을 하자는 얘기죠. 물론 모든 분자가 구형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자는 구조에 따라서 제각각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구로 근사를 했을 경우 그때의 반지름을 감마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고 하면 그건 누구의 부피예요? 구형 분자의 부피가 되겠죠. 진짜 알갱이 하나의 크기가 될 거 아니에요. 부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4배를 하고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게 사실은 저 B값에 아주 근사적으로 비슷한 값을 갖는다고 추정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나온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두 분자가 반드시 충돌하는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분자 하나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구형이라고 했죠. 자, 구형에서 얘가 이제 뭐 그냥 어떤 분자입니다. 편의상 9로 가정할게요. 그럼 분자니까 뭐가 있겠어요? 반지름이 있겠죠. 그럼 반지름을 감마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반지름 감마.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또 하나 가정하냐면 짜잔. 저 분자하고 무게중심이 일치되면 반지름이 2감마인 이때는 가상적인 구를 하나 또 도입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반지름을 감마라고 했죠. 그 동일한 그 분자 반지름에서 그 동일한 무게중심을 갖고 그냥 반지름만 이 감마인 어떤 가상적인 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런 말이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분자는 하나가 아니라 뭐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가 주변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은 요 무게중심이 요 가상적인 구 안에 들어왔어요? 밖에 나와 있어요? 밖에 나와 있죠. 그럼 요 둘이는 충돌하겠어요? 충돌할 수 없겠어요? 요 둘은 절대 충돌할 수 없겠죠. 그죠? 뭐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공의 무게중심이 만약에 요 가상적인 구 요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렇게 요 두 분자가 드디어 충돌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분의 4 파이 2 감마의 3승. 자, 이게 누구의 부피겠어요? 반지름 2감마인 가상적인 구의 부피겠죠. 의 영역에 두 분자가 같이 있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충돌이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점유부피라는 거. 자,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평짜리 방을 뭐 나하고 내 동생하고 같이 쓰고 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10평짜리 방에 2명이 쓰면 한 사람당 몇 평씩 쓰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5평씩 쓰는 거죠. 뭐 맞는 말이죠? 그거 계산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뭔 말이냐면 지금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 조건이 이 부피 안에 몇 개가 있을 때? 분자 2개가 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분자가 있을 때 이 두 분자가 이 안에 2개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냐? 바로 맞나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되게 어려운 계산이에요? 당연한 계산이에요? 매우 당연한 계산이죠? 알겠죠? 알겠죠? 네. 도영아 맞아요? 도영아 잘 보여요? 방금 일어나서 정신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그래.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체는 이런 식으로 분자 하나, 둘, 세 개 이 정도만 있어요. 실제로는 얼마나 있어요? 분자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NA 개수. 자, NA가 뭐예요? NA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잖아요. 아보가드로 수. 여기도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의 모든 분자의 점유 부피가 각각
짜잔. 1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분자가 반드시 충돌을 할 때 한 분자당 점유 부피가 이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분자들, 12, 23승계만큼 되는 분자들이 모두 다 하나하나당 이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거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아보가드로 개수만큼의 상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레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충돌하지 않을까? 아, 충돌은 하겠죠. 이런 상황이니까. 충돌은 하겠죠. 그래서 나한테 배운 국가대표 학생들이 25명 정도가 더 넘거든요. 많은데 그 국가대표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걸 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답한 게 누가 있었냐면 내가 최근에 했던 어떤 중학생 한 명이 이걸 답하더라고요. 고체나 이체가 돼. 다시 뭐라고? 고체나 이체가 돼. 고체 액션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그거 전 단계. 그거 전 단계. 전 단계. 고체나 이체가 되고 전 단계가 네, 전 단계. 아주 가까웠어요. 아주 가까운데. 어? 온도가 온도는 특별히 변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결합을 해요. 결합. 아우, 비슷한데. 모든 문자가 같다 했어. 어? 모든 문자가 같다. 그렇지. 그거를 다른 말로? 전자력이 자, 바로 봐.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어떤 그릇이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건데 어떤 그릇 속에 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합체를 만들어요. 자, 근데 이거는 결합한 상황하고 좀 다른데 결합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충돌하면 그 다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충돌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충돌하면 떨어져 나와야 되잖아요. 쾅하고 부딪히면 탱하고 튕겨 나와야 되죠. 그런데 기체 분자들끼리 충돌했어요. 그 다음에 튕겨 나와야 되는데 튕겨 나올 때 이미 모든 기체들이 이 정도로 압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체들이 이 정도의 점유 부피밖에 못 갔죠. 이 부피가 뭔데요? 충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부피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충돌한 다음에 깨져 나와야 되는데 깨져 나온 그 다음에 이미 주변에 또 다른 분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충돌해서 깨져 나오면 그 옆에 또 다른 분자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충돌이 완결이 돼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그 다음 충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얘를 관찰한다 혹은 저 상황을 만약에 카메라로 계속 정지 영상을 찍는다라고 생각해 보죠. 실제로는 이건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곧 여기서 충돌해서 깨져 나올 거고 곧 여기서 충돌해서 깨져 나올 텐데 깨져 나오자마자 그 다음 이 둘이가 또 충돌한다고요. 그럼 사람이 이 동영상적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화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관찰되겠어요? 계속 공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습의 사진만 계속 찍히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실제로는 얘가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충돌은 얘하고 얘가 붙을지언정 사람의 측정은 계속 이런 모습만 측정을 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이합체를 만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충돌은 이렇게 분자 두 개 사이에서만 충돌이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다중 충돌도 가능해요? 자, 일상생활에서 다중 충돌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 안으로 꼭 두 분자가 와서 충돌한다.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분자가 와서 또 충돌할 수도 있겠죠. 다중 충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3, 4.
해서 1, 2, 3, 4. 자, 네 번째는 이겁니다. 이렇게 두 분자의 충돌이 아니라 다중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당 점유 부피 얘를 요보다 더 줄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중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중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저런 상황이 조금 더 심해져서 2합체가 아니라 3합체, 4합체 등등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분자끼리 화학 결합을 하는 건 아닌데 3합체, 4합체로 계속 붙어 나간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게 상태 변화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합체, 4합체를 이루다가 더 부피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된다? 액체 혹은 기체로 상태 변화가 가능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자, 이것이 뭐라는 얘기겠어요? 어떤 물질이 뭐 분자라고 해도 좋고요. 기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한계 부피가 된다는 얘기죠. 즉 이것보다도 더 작아지면 드디어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작아지면 액체나 고체가 액체나 고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뭐 고체가 되기 전에 당연히 액체를 지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방정식은 어쨌거나 실제 기체지만 기체 상태의 방정식이죠. 즉 기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저기에 있는 실제 기체라 하더라도 이 부피보다는 좀 더 크게 나타나야 기체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 액체나 고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네요. 어디서요? 여기서요. 이런 말 한 적 있죠. 실제 기체의 부피가 뭐보단 커야 된다고요? 이것보단 커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누가? 얘하고 얘가 상관관계가 있겠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실제 기체의 최소 압축 한계를 최대로 압축했을 때 한계를 이 기체 자체 크기의 4배 정도에 비슷해진다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건 1몰 기준으로 생각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 동력학적으로 저 기체상 여기에 있는 반데르벌 상태 방정식에서 B 값은 이런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나 그 카이스트 입시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타입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이게 카이스트 입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내신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자, 뭐냐? 자, 예를 들어 H2O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액체 상태일 때 밀도가 얼마였죠? 밀도가 얼마예요? 액체 상태일 때 밀도가 얼마예요? 1이고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죠.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 밀도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세제곱 센티미터를 무엇으로 바꿨냐면 밀리리터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1세제곱 센티미터하고 1밀리리터는 같은 거죠. 그럼 얘는 다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밀리를 위쪽으로 올려서 1000g 퍼 리터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1리터만큼 모아놓으면 1000g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냥 뭐 페트병 1리터짜리 딱 물 들어있는 거 1리터짜리 들면 그게 그냥 1kg이죠. 우리의 경험에서.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1000g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질량이잖아요. 그럼 얘를 짠 이렇게 바꾸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물질의 질량을 자 H2의 분자량이 얼마죠? H2 분자량이 18이 되죠. 그래서 질량을 그때의 분자량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 물리량이 뭐예요? 이 물리량이 뭐예요? 몰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몰수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이때 얘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H2O라고 하는 녀석이 분자가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 1ml당 1g이 들어있다는 말인데 그걸 몰수로 바꾸면 그 분자 1몰당 0.018리터에 해당하는 부피가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산 방법. 자, 무엇으로부터 이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액체 상태 밀도로부터 이 숫자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이 H2O가 기체 상태로 있을 때 반데르발상수 B랑 아주 비슷한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저 B 값이 H2의 경우 얼마더라? 교재에 있긴 한데 0.03 정도가 돼요. 대략 이 정도가 됩니다. 자, 물론 뭐 같은 거예요, 같진 않아요. 같진 않죠. 0.1에서 맞나? 0.02였나? 보자. 오씨. 찾아봐야지. H2가 0.03.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0.02라 본다고 했을 때 0.02, 0.03 같은 건 아니에요. 왜 같은 건 아니냐면 여기에 있는 이 B값은 뭐예요? 기체 분자가 거의 이합체를 이룰락 말락하는 그때의 부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H2O가 다합체를 이룬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액체 상태니까요. 즉 얘는 이합체고 얘는 다합체일 때니까 실제로 B값보다는 액체 상태 밀도로부터 계산되는 정의 부피가 실제로는 조금 더 클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숫자 스케일이 심각한 뭐 10배,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 뭐 몇 프로밖에 한 몇십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요. 몇십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액체의 부피로부터 여기에 있는 반데르발상수를 근사적으로 대강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입시 문제 같은 경우에서 진짜로 이걸 많이 물어요. 보통 뭘 주냐면 질소 기체 같은 걸 주고 질소가 액체 1대1 밀도를 주면서 그때 반데르발 상수가 어느 정도 값이 될지 추정해 보라는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액체 상태 밀도로부터 이런 간단한 계산으로부터 B값을 추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얘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이야. 두 번째.
자, B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체의 자체 크기 보정하기라고 했죠.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이제 A인데 A는 바로 요겁니다. 분자 간 인력 보정항입니다. 자, 그러면 분자 간 인력 보정항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저번 주에도 했었는데 자, 내가 보라고 하는 동영상에 그 기체에 의한 압력이 기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냐면 그 설명했던 그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기체에 의한 압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걔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어딘가 이렇게 딱 때리죠. 뭐 때리는 게 보통 벽면일 건데 때릴 때 항상 뭘 전달하게 돼 있어요? 충격을 전달하게 되어 있죠. 충격이나 운동량을 전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벽 뒤쪽에 있는 관찰자가 그 충격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난다? 기체에 의한 압력으로 나타난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운동하다가 벽을 얼마나 세게 때리느냐가 기체 압력 현상인데 만약에 분자끼리 인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래 10N으로 가서 벽을 쾅 받을 예정이었는데 누가 뒤에서 1N으로 당기면 나는 이 벽을 9N으로 밖에 충돌이 안 되겠죠. 그러면 벽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상보다 더 적은 9N을 9N/m 제곱 뭐 이런 식의 힘이나 압력을 측정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은 분자 간 인력이 있을 거고 실제 기체는 그것 때문에 이상기체적으로 예상되는 압력보다 실제 기체 압력이 작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이상기체 상대방 형식을 다시 한번 뭐 한다? 조정하는 거죠. 어떻게 조정하느냐? 자, 아까 이상기체 상대방 형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P, V, M인데 이 녀석을 실제 기체의 부피라고 하면 어떤 상수만큼을 빼서 이상기체 상대방 형식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여전히 이 압력이 아이디얼한 이상기체적 압력인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이상기체적 압력을 어떻게 보정을 한다? 요렇게. 실제 기체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측정되는 압력. 얘는 이상기체적 압력. 그래서 이상기체적 압력을 실제 기체적 압력으로 바꿀 때 여기에 짜잔 이렇게 바꾸어져요. 그래서 이상기체적 압력에 해당하는 구간을 이렇게 분석을 좀 분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된 압력에 대해서 뭔가를 더해줘야 그것이 이상기체적 압력과 비슷한 값을 가질 거다라고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이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이 이상기체 상대방 형식이 최종적으로 이런 꼴로 바뀌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미리 말씀을 해드리면 이 수식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증명할 수 없을까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증명이 안 될까요? 수학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뭐랑 마찬가지로 F=ma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모든 학문의 중심인 물리학마저도 100% 맞는지 틀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학문이나 자기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는 게 더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100% 맞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하는 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좀 부드러운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F=ma도 증명이 안 되는 것처럼 이 수식도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용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데르발스라는 사람은 이 수식을 발표할 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고 이런 아이디어로 제시했다라는 직관들로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직관을 따라가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알파라고 하는 뭔가 더해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럼 저 알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저 알파는 커질 것 같아요. 언제? 부피가 작아질 때. 자, 왜냐하면 요거가 작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자 간 평균 거리는 멀어지겠어요? 가까워지겠어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분자 간 평균 거리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커질까요? 인력이 작아질까요? 인력이 증가하겠죠. 맞나요? 이 알파라는 항이 왜 도입돼요? 분자 간 인력 때문에 도입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 간 인력이 커질수록 이 알파 값이 커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자 간 인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둘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시적 변수 부피를 줄이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고 인력이 강해지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저 항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수록 커지겠구나 라는 직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반데르발스는 그 직관을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한 거냐?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A가 뭐겠어요? A는 비례상수입니다. 비례상수고요. 그 다음에 N은 뭐냐면 얘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지수입니다. 자, 뭐냐면 지금 알고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직관은 그냥 이거예요.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반대 상관관계가 있으면 이 n을 1승이라고 해도 되고 2승이라고 해도 3승이라고 뭐래도 그냥 하여튼 1보다 큰 어떤 지수면 이게 작아지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럼 이때 이 지수를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실험적으로 요 n은 2, 4, 6 요런 식의 짝수만 가능합니다. 홀수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짝수만 가능합니다. 뭔 쪽으로? 실험적으로. 짝수만 가능합니다. 왜일까요? 길이의 반비례니까. 반비례니까 제곱. 그러니까 얘는 실험적이기도 하지만 현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고 물리학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식이 세상을 모든 걸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리학이 발전하긴 했어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제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 뿐이냐면 아직 물리학이 덜 발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물리학 발전이 200년 동안 계속되고 있거든요. 200년 동안 계속 덜 발전했고 뭐 언제가 돼야 다 발전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리적 예측 훌륭하고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을 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수리적 예측도 중요하지만 직관적 예측, 그다음에 현상적 예측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살펴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어떤 수학적인 뭐 함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실험에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어떤 경험에 미루어 짐작하면 얘는 짝수여야 해요. 자, 왜냐? 자, 여기 줄게요. 기체의 상태, 뭐 기체라고 해도 좋고요. 뭐 기체, 뭐 혹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설명하려면 얘가 홀수차 방정식이 가능합니다. 방정식이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압력이 있고 부피가 있다고 칩시다. 압력 부피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2차 함수 어떻게 그려요? 2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맞나요? 맞아요? 2차 함수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y축의 압력이고 x축을 부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시다시피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부피가 늘어나는 수리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실제 세상에선 그게 액체가 됐건 기체가 됐건 고체가 됐건 압력이 늘어나면 부피 늘어나요? 그런 일 벌어져요? 그런 거 불가능해요.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건 불가. 현상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자시고 간에 여러분 뭔가를 발로 팍 밟았는데 뭐 더 커져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세상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2차 방정식 말고 4차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4차 방정식은 이런 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꼴일 거 아니야. 역시나 어떻게 되냐면 이런 데서 불가. 맞습니까?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홀수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홀수차 방정식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1차잖아요. 근데 1차는 좀 에바죠. 왜냐하면 PV는 nRT 역시 1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분수 함수 꼴이니까 1차 함수 선형적으로 이렇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1차 다음 홀수차는 뭐예요? 3차죠. 그럼 3차는 꼴이 어떻게 돼요? 이런 꼴이 되죠. 맞나요? 맞죠? 이런 꼴이 되죠. 그 다음 5차는 꼴이 어떻게 돼요? 이런 꼴이 되죠. 그죠? 뭐 더 안 그려봐도 되겠죠?
뭐 이렇게 6차, 7차 뭐 다 비슷한 경향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현상이 요런 데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다만 이상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요동치는 구간이 나타나죠. 요동치는 구간 보이세요? 그럼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요동치는 구간의 일부를 함수를 잘라내요. 함수를 잘라내서 요 요동치는 구간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요 구간은 상수함수로 두는 거예요. 요동치는 구간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함수로 두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한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증기가 100도씨에서 100도씨 몇 기압일 때 수증기가 물이 되나요? 1기압 등온 과정에서 100도씨이면 수증기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체 구간에서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상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요동치는 구간의 함수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상수함수로 대체를 해요. 그리고면 이 위쪽은 뭐가 되겠어요? 액체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기체가 됐건 고체가 됐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드는 걸 계속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체로 존재하다가 고압 조건일 때 상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쪽은 순전히 액체 구간이 되고 그러면 실제로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식으로 가장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누군지를 찾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구에서 어떤 물리적 경험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게 자연과학의 시작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P와 압력 사이의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는 뭐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홀수차여야 됩니다. 누구하고 누가? 압력하고 부피 사이의 관계가. 자, 그런데 이게 짝수여야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짝수여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홀수차인데 왜 짝수여야 돼? 자, 만약에 n이 2라고 칩시다. 2. 그럼 여기에 2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하고 통분하면 부피에 대한 몇 차가 나와요? 3차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통분했을 때 홀수차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짝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 중 하나라고 했죠. 이 말은 상태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 개가 있는 것 중 이 자리가 4차인 것도 있고 6차인 것도 있어요. 4차거나 6차면 사실은 조금 더 실험 결과를 잘 피팅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반데르발스는 이 자리를 4차나 6차가 아니라 2차로 제시한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반데르발스가 살던 19세기 말에는 컴퓨터도 없었고 엑셀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데르발스가 살던 시절에는 계산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제시해주는 수식이 계산이 쉬워야 되겠어요? 계산이 어려워야 되겠어요?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수식이 계산이 편리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반데르발스는 요 여러 가지 짝수차 중 가장 간단한 차수를 제시해서 상태 방정식 전체를 홀수차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자리가 4차이거나 6차인 방정식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4차가 됐거나 6차가 됐거나 그 수식에 들어있는 아이디어가 특별히 달라진 거예요? 아이디어는 동일한 거예요? 아이디어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반데르발스의 업적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요것이 반데르발 상수 그 보정항인 A에 들어있는 물리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 한 10분 쉬었다가 또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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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뭐 3차인가요? 통분하면요. 네, 곱하기요. 하면 1차 V 제곱을 곱해야 이게 없어질 거 아니에요. V 제곱을 곱하면 P VM 제곱 더하기 A VM 빼기 B는 VM 제곱 RT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풀면 3차 나오잖아요. 산수요. 산수. 알겠죠? 싸기 정도. 네, 산수. 아할거 없거든요. 아 이거 사서 알 거였어. 네? 또 뭐 질문? 네, 도련님과 뭐. 노비들. 네, 또 뭐? 쌤. 네네네네. 중앙 파티요. 글쎄요. 네, 봅시다. 네, 여기서 네, 선생님은 네. 기체랑 기체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가 네.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기체다가 이게 상태 변화하고 액체 구간 있다가 여기서 또 고체로 이렇게 또 고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에 비해서 액체는 부피가 심하게 작죠. 근데 액체하고 고체는 부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되게 짧아요. 때론 기가 막힌 놈들은 이렇게 되기도 해요. 물 같은 게 이렇죠. 물 같은 게 오히려 고체일 때 부피가 줄어들죠. 뭐 수소결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래서 이게 변화폭이 아주 작기 때문에 별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저 알파는 음수인 건가요? 아, 그래서 알파는 양수겠죠. 양수여야 더해져야 이상기체에 의한 압력보다 실제 기체 압력이 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PID가. 네, PID. 플러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고체에서는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걸 써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체에 대한 방정식이니까요. 얘는 어디에만 요 구간이나 뭐 도입하는 요 구간 정도까지만 도입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고체 상태의 상태가 변할 때는 이거를 도입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는 얘는 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됐죠? 또? 좋아. 화장실 다녀오세요.